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어제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있었던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 국민대토론회 저도 참석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 한 400명 정도 되는 의자가 꽉 차고 입장을 하지 못해 가지고 바깥에서, 그렇다고 또 바깥으로 마이크를 내지 못해 가지고 그 규정상 그런 모양이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했는데 일종의 골기대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그 실내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오늘의 문재인 정권이 초래하고 있는 이 안보적 위기, 안보상의 위기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아주 열띤 토론과 그리고 강연을 했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금 사태는 그냥 세미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직 국방장관이 12명이나 지금 서명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혈서를 쓰고 데모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백선엽 장군이 98세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밀렸던 대한민국을 구출한 전쟁 영웅이시죠. 다부동 전투에서 당시에 1사단장으로서 그분이 98세의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훈 국방장관은 제양군인 회장을 지내셨는데 제양군인 회장 시절에 좌파 정권 하에서도 강력한 애국투쟁을 영도한 분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 지적인데 어제 토론의 중점이 되었던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나오는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미명하에 한반도 도발의 주범인 북한의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불능화시키고 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한다면 군사적 긴장 상태를 남북한이 다 같이 조성했다는 뜻인데 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이야기는 언제 한국이 북한을 먼저 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든 적이 있느냐. 모든 도발은 휴전 이후에 모든 도발은 북한이 한 것인데 왜 이것을 남한한테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우리도 북한을 도발한 것처럼 같이 공범 관계로 만드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날카로운 지적이죠. 북한은 전쟁 범죄자입니다. 6.25 기습 불법 남침을 했고 그 뒤에도 수천 건의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전쟁 범죄자이고 도발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 또는 그것을 응징하는 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범인이고 대한민국은 피해자 또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등가 취급을 한다 이거죠. 남북한을 같이 범죄자 취해가지고 서로 도발을 중지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거 아주 저는 핵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훈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살인강도 집에 형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살인강도 집의 주변에 한 30m 정도 금지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형사가 접근하면 안 된다. 또 살인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서 사격 훈련하면 안 된다.
체력 단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합의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상훈 장관은 앞에 개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조연설이군요. 지난 수십 년간 남한의 안보 역량을 훼손하기 위한 수건 과제로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들에 그대로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 9.19 합의서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군사합의에서 발표된 민족 자주와 자결 원칙 제외 확인대라는 명분 하에 우리 안보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사실상 불량화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이 9.19 합의서의 실제 작성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라는 이야기죠. 북한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모든 조항이 여기 다 집대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민족 공조 또는 민족 자주 또는 민족 자결이라는 이 근사한 말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6.15 선언, 14선언, 이번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선언을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민족 공조입니다. 이 민족 공조라는 말로서 적과 동지를 물타기 해버렸어요. 같은 민족이다 이거죠. 북한도 같은 민족이고 북한군도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군을 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같은 민족인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가짜 민족주의, 민족 공조가 대한민국 파괴 그리고 반미 공조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상훈 장관의 관찰입니다.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인데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북한식으로 해석하면은 같은 민족끼리니까 핵 문제, 인권 문제 그거 다 거론하지 말자. 서로 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북한은 핵무장하고 대한민국은 핵 앞에서 무장 해제하자. 요게 민족 공조라는 요 독약인데 요것을 해독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그 말이 바로 이 독극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아주 만병통치약입니다. 이상훈 장관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향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 중단, F-35 도입 중단 가능성을 제기한다. 항행 방해 문제는 무장한 북한의 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이 남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는 우리의 억제 역량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군사 역량은 사실상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붕괴되고 한국군은 향후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는 상황이 되고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이상훈 장관 80대 후반의 이상훈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핵심적인 요약을 하셨는지 감탄합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한미 군사 합의서가 지금 실천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한국의 군사 역량은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로 변하고 한미 동맹 체제는 붕괴되고 한국군은 앞으로 무력 증강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백전백패한다. 백전백패다. 백전백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은 대남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 통일을 추호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본 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하여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남한만 홀로 빠르게 이행 중입니다. 본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한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이며 대한민국 군사력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국가의 붕괴를 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의지도 없고 우리만 지킨다 이거죠. 우리만 지킨다. 강도가 문 바깥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은 약속한 대로 경비원 다 내보내고 가지고 있던 몽둥이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살인 강도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의 선의에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상훈 장관은 육사 11기고 이분은 하나회 출신도 아닙니다. 전두환 그룹과 맞섰던 분이죠. 이분이 정리한 요 짤막한 글 속에 한국 위기 상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대책도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그동안 저지하고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공의식 그리고 보수 정권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씩 다 와야 되고 있다. 그럼 대책이 없느냐? 대책이 있죠. 북한의 남한 공산화에 대비할 우리의 대책은 북한 자유화겠죠. 북한 자유화. 남한 공산화 대 북한 자유화의 대결이 벌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자유화의 핵심은 한민족의 공적인 김정은 정권과 그 패거리들 한 줌도 안 되는 걸 우리 남북한 그야말로 진짜 민족 공조를 해가지고 민족 반역자를 몰아내는 한민족 8천만 대 김정은 8천만 대 1의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내부 변화가 일어나도록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핵무기 문제까지 해결하는 이런 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방공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금 등의 유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만 펴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김정은을 잘 봐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빼고는 중국까지도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줄 수단도 별로 없어요.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호주 모두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결 구도가 심화될수록 한국은 중국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중국 편에 설 때 미국의 금융 제재에 걸려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배짱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넓게 보면은 북한의 자유화 전략, 김정은을 한민족 속에서 고립시키고 김정은을 이 세계 속에서 고립시키는 이 전략이 먹혀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두운 것 같지만은 바로 새벽 직전의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